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또 누가 후기를 달았어. 가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자기 번호 팔지 말라 그랬대. 왜요? 아 진짜 왜 파냐고. 팔지 말고 그냥 재고 갖고 팔으라고 해서 화가 많이 났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장점 단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장점은 여러분들이 재고 없이 판매해볼 수 있어요. 그죠? 다양한 상품을 배송까지 대신해주고 상품 정보도 주고 상품 검수까지 해준대요. 그쵸? 이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가격 비싸다 그랬잖아요. 품단종 관리 워낙 상품 수가 많으니까 문제가 되고요. 상품 정보 부족해요. 왜? 여러분들이 안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몇백 종, 몇천 종, 몇만 종 중에 그냥 버튼만 눌러서 여러분들 등록했으니까 고객이 물어봤을 때 CS를 할 수가 없어. 그쵸? 그리고 교환 반품 내가 싸놓고 파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 판매를 시작할 때 가장 열받는 게 바로 요거죠. 요 부분. 그쵸? 굉장히 막 뭐라 그러는데, 만약에 여기에 크레임이 많이 걸리고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이런 위탁도매 상품을 팔면 안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잘 팔릴 만한 아이템 선정해서 여러분들이 재고 쌓아놓고 팔아야 돼요. 그냥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또 누가 후기를 달았어. 가서 상담을 하러 갔는데 자기 번호 팔지 말라 그랬대. 왜요? 아 진짜 왜 파냐고. 팔지 말고 그냥 재고 갖고 팔으라고 해서 화가 많이 났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드려야죠. 위탁도매는 위탁도매만의 어떤 업무의 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사입을 해서 파시는 분들은 사입해서 파는 룰이 있어요. 근데 사입해서 파는 기준의 서비스를 위탁도매를 하면서 요구를 하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이쪽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좀 인지를 하고 들어오시면 서로 마음이 편한데, 그게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자, 이건 체크리스트. 요 정도를 봐줬으면 좋겠다. 저희 퍼넥 쇼핑 말고도 아마 도매 쇼핑몰, 도매 사이트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지금은 한 300개 이상의 도매 회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 회사들하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요 정도는 좀 기준을 잡고서 거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 한 2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도매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만들기 쉬워요. 거의 한 100여만 원이면 도매 사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100여만 원이면. 쉽죠. 그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전문 도매 회사들은 1년에 이 도매 사이트 하나를 운영하는데 몇 억씩 집어넣어요. 최소한 몇 억씩.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시장이 계속 변하잖아요. 각각의 마켓별로 다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 쪽에서 혹시 상품 대장 한번 다운로드 받아 보셨어요? 네. 마켓별로 막 누르면 옵션들이 엄청 많이 생기죠. 네. 그거에 따라서 이 상품 대장의 형식들이 다 바뀌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그러려면 개발자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만 해도 서버가 10몇 대 돼요. 굉장히 많죠. 이번에 감염된 6대. 종합도매와 전문도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중개형 설명드렸어요. 그쵸? 이런 형태로 나뉘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특정 도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세 설명을 쓰려면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가입비 비슷하게 받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월 얼마를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동일한 상세 설명을 쓰면 안 돼요.
이미지를 주기는 하는데 이걸 편집해서 써야 돼. 이런 도매사도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인데 요 전문 도매 사이트로 가면 갈수록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가격이 굉장히 싸다고 느끼고 팔아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세요 했더니 부가세 10% 보내주세요. 별도로. 이런 전문 도매사들이 아직도 있어요. 오프라인 기반에서 했던 부가세 별도. 그런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매사를 볼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 세액이 포함된 가격이냐 별도 가격이냐 처음 유통을 시작하시는 분들 이것도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이거 꼭 확인해 주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냐 안 해주냐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해준다는 곳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예. 그리고 상품 정보를 어떤 형태로 제공해 주느냐 이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거래 시스템이 뭐 적립금 방식이냐 뭐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보셔야 되고요. 상품 검수 부분인데 이런 전문 도매 쪽으로 패션 쪽 가게 되면 잘못하면 그 짝퉁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런 데는 약간 둔감해요. 그리고 오프라인 도매를 하는 곳일수록 더해요. 단속에 걸릴 위험이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온라인만 전문으로 하는 데들은 상품 등록하자마자 바로 단속 걸리고 경찰서 맨날 가야 되고 그다음 판매사들 피해 굉장히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보는 편인데 이런 전문 도매들은 본인들이 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위험성이 있어요. 허위 가대가장 광고, 그 다음에 짝퉁. 그래서 요것들을 이 도매 회사들이 얼마나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권해드리는 게 요런 것들을 하고 있는 곳을 찾으세요. 도매사들 중에. 커뮤니케이션? 예, 요런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요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크게 실수가 없어요. 업력 어느 정도 된 거, 최소한 뭐 3년 이상 된 곳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활용인데, 아까 나왔잖아요. 위탁도매 이코르 대량 등록이고, 이코르 가격이 비싸고, 많은 사람이 팔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 예, 공식이 딱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도매 쇼핑몰을 이용하는 거는 호구다. 라고 하는 논리인데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맞기는 해요. 다만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온라인 유통 처음 시작했을 때 창업 초기에 테스트 용도로 이용하세요. 굉장히 서비스들 많이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아이템군을 팔아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팔고 싶어. 그랬을 때 도매 사이트에서 뒤지면 반려동물이 몇천 종, 몇만 종 나와요. 그 중에서 테스트해서 팔아보면서 시장 분석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업무를 습득하기 좋잖아요. 다 알려주니까. 예. 실전 교육 컨설팅 받을 수 있고요.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세 사람이 만나게 됐네요. 네. 그쵸? 저 뒤에 계신 늘보님도 또 이렇게 알게 됐네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정모를 못 하고 있어서 그런데 요 집합금지 풀리고 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 하잖아요. 요때 오시면 뭐 몇 년씩 타신 분들도 만나게 되고 명함 교환하고 또 찾아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그분들이 케어를 많이 해주세요. 본인도 성장할 때 그 전 선배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또 다 베풀어 줍니다. 이쪽 업이 꽉 움켜쥐고 숨기는 게 좀 상대적으로 다른 업에 비해서 작아요. 굉장히 좀 개방적이고 많이 알려주고 같이 성장하려고 노력해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업은 지역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차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시장이 확산되지 않아요. 커지질 않아요. 근데 온라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거의 20% 가까이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글로벌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쟁자와의 경쟁 강도가 좀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많이 알려줍니다. 예, 이렇게 커뮤니티 형성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력 상품, 구색 상품. 즉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한 10종 정도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전문적인 뭐를 만들기 좀 부족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 용품을 판매하는데 내가 10종을 갖고 있어요. 그럼 도매 쇼핑몰 뒤지면 또 수천 종 나와요. 요걸 같이 결합시키면 나는 자전거 용품 전문 판매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예, 요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도매, 위탁 도매 아니면 뭐 배송대행 도매, 도매 쇼핑몰 이렇게 여러 용어로 혼재되어서 불리우는 업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유통을 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또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약 파는 이야기죠? 초반에 약을 좀 팔아줘야 돼요. 상품 선정의 로드맵인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상품 선정하는데 대량 등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품 가공을 할 것이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대량 등록을 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무조건 상점을 늘려야 돼요. 모든 마켓에 다 들어가야 되고 사업자 늘려야 돼요. 대량 등록으로 갈 경우는. 그리고 상점의 등급을 높여야 돼요. G마켓은 고객 만족 우수 이런 식으로 옥션은 최우수 판매사 이렇게 돼서 수익을 얻어 나가는 구조예요. 정말 촘촘히 굉장히 많은 곳에 굉장히 많은 상품을 깔아놓고 그 중에 주문이 들어오면 주워 먹는 개념이에요. 상품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또 내가 상품을 발굴한다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는 상품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바꾸고 등록하고 그 상품을 광고 또는 홍보, 기타 SNS 마케팅 등을 통해서 수익화해내는 이런 길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제가 많이 해봤는데 대량 등록을 하시던 분이 이 길로 가는 거는 정말 힘들더라. 한 95% 확률로 실패하더라. 그쵸, 늘보님? 왜 실패하죠? 업무의 구조화가 기존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요렇게 그 업무 구조들을 설계를 해놨는데 요렇게 갈라 그러잖아요. 조직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즉 운영하는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요걸 운영하던 사람이 이걸 같이 운영한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예. 왜 버튼만 클릭하면 돈 벌던 사람이 앉아갖고 상품 하나 가지고서 몇 시간씩 쓴다? 여기서 한 3시간을 쓴다 그러면 아마 한 5, 6만 개는 등록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한 개 만들고 있어. 체질적으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제 결론은 요구하던 사람이 이걸 못한다. 요구하던 사람은 이걸 할 수 있더라. 네. 이건 버튼만 누르면 되니까. 그냥 부업의 개념으로. 그러나 시작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권해드려요. 이거를. 왜? 다양한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어요. 빠른 속도로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다 싶으면 이걸 접어버리고 이리 와야 돼. 병행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직원이 서너 명이 있다면 요거를 구조화한 다음에 요건 직원을 시키면 돼요. 요건 굉장히 단순 반복 작업이니까 업무 룰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냥 시키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에 집중하면 가능해요. 근데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는 안 된다. 예,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위탁도매에 대한 설명 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저는 근데 방금 하신 말씀 중에서 네. 대량 등록하고 상품 가공을 만약에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겠다 하면은 네. 그렇게 해도 이게 업무가 좀 효율이 안 나오네요. 뇌 구조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상품을 보는 눈도 다르고 마켓을 성장시키는 방법도 다르고 완전 다른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들이 상품 매출을 올리고 나면 상품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전에는 그 권장이 한 바퀴였어요. 1년. 4계절을 겪어보면 그 철철이 팔리는 상품이 어떤 게 팔리고 나의 고객이 누구고 이런 것들이 이 상품은 누가 사더라 뭐 이거는 유치원에서 납품을 받네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첫 번째 상품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백날 가공에도 안 팔린다. 자, 또 질문. 그 이제 보통 대량 등록으로 이제 네.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 그다음에 또 상품 가공을 해서 이제 또 등록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아, 예, 좀 더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이쪽에서 대량 등록에서 상품 가공 쪽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이제 결국에는 합쳐지는 건지 아니면은 아, 다른 부분이고요. 대량 등록을 할 때 상품 가공을 하라는 거는 그냥 상품명 정도 살짝 바꿔주고 그 다음에 목록 이미지 정도 봐서 아닌 것 같으면 살짝 바꿔주라고 하는 그것도 대량으로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몇백 개 이야기가 나오죠. 네. 상품 가공 이야기가. 이거는 상품 가공하는데 아까 제가 몇 시간 걸린다 그랬어요? 그 서너 시간. 네. 그럼 하루에 많이 하면 서너 개. 하루 종일 했을 때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상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등록해서 마케팅 해봤는데 반응은 오기는 하는데 아니야. 그럼 원인이 뭘까? 내가 상세 설명을 잘못 만들었을까? 목록 이미지를 잘못 만들었을까? 상품명을 잘못 만들었을까? 또 고쳐. 그다음 또 가. 아니네. 또 고쳐. 또 가. 이렇게 몇 차례 해봤는데 안 됐을 때 이 상품은 아닌가 보다. 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100개 정도의 상품을 한다라 그랬을 때 한 2달 걸려요. 최초의 2달 이상.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대량 등록에서의 상품 가공의 이야기와 여기서의 상품 가공의 이야기는 완전 다른 거예요. 상품 수식만 안 할 뿐이지 내 상품처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의미. 예. 또 마지막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